98쪽 질문 있나요? 없어요? 99쪽? 98쪽에 168. 168번이요? 아니 168이 아니라 658. 자,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래요. 그리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이게 x랍니다. 그랬을 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x 자리에 요 식을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x 자리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져서 그냥 알맹이만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맹이 a-a분의 1이 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음수요. 자, 이거 양수. 이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는 양수죠. 그래서 알맹이는 얘는 양수입니다. 양수. 자, 그럼 여기 앞에 부분은 그냥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뒤에 부분, 여긴 플러스 4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보죠. 그럼 이거를 깎으로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거기다가 플러스 4. 그럼 이것만 계산이 되니까 a 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바꾸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질문. 이 부분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 양수. 다시 한번 a 자리에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음수죠.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알맹이가 양수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a-a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는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는데 알맹이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로 변신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a분의 1 사라지니까 2a라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99쪽 갑니다. 99쪽 질문 있어요? 99쪽에 그 667번. 7번. 7번 전에 없나요? 63번. 자, 얘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 부호 알려준 거죠? 네. 부호. x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음수. 음수. y 플러스 2는요? 아닙니다. A는 양수. a요? X요. 호진아 뭐예요? 부호? 몰라요? X. 몰라요. a의 부호는 뭡니까? 양수요. b의 부호는 뭡니까? 음수예요. a가 음수예요? b의 부호는요? 음수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가죠. 분수 형태일 때 x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요. y 플러스 2는 음수요.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유빈이 알아요? 이거랑 이거랑 둘 다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위에 거 보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요? 이거는 복소수에서 나왔던 개념이고요.
복소수라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건 루트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루트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얘가 i니까 얘는 루트 2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다시 말해, 알맹이의 마이너스를 제거한 다음에 뒤에 i를 붙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두 개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의 곱하기는 알맹이끼리 곱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이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빼내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빼내고 계산을 하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루트 6이고, i 곱하기 i는 i제곱, i제곱은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결과가 다르죠. 위에 게 틀린 겁니다. 아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곱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추가가 됐다? 그럼 A는 음수, B는 음수가 됩니다. 둘 다 음수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분수 버전이에요. 자, 루트 A분의 루트 B예요. 얘를 통으로 하나의 루트로 만들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추가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통으로 합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럼 알맹이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지우고 뒤에 i를 붙인다 이렇게 했었었죠.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뒤에 i로 먼저 빼내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수화를 진행합니다. 그럼 분모의 i 곱하고 분자의 i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루트 3i가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내고 분모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i는 뒤로 빼내고 이걸 통으로 하나로 합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가 되는 거죠. 이 계산 결과하고 이 계산 결과가 지금 다르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얘는 안 붙었고 얘가 틀린 거야. 얘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추가가 되었을 때는 위에는 양수고 밑에는 음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우리 근해 공식이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여기에 부호가 풀마죠. 위에 있는 거 분자가 플러스, 아래에 있는 거 분모가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플러스, 아래에 있는 거 마이너스. 얘는 그냥 둘 다 마이너스니까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가 플러스, 아래에 있는 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y의 부호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범위를 알려준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간단히 하면, 자, x는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y. x는 양수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음수겠죠.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y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알맹이가 양수, 음수. 양음수 아니고 음수. 그죠? 그러면 음수면 그냥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그래서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또 질문 67번이었나요? 자,
자, fx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인데, 자, f2분의 1 더하기 f3분의 1 쭈쭈쭈해서 f100분의 1 이걸 다 더하래요. 그럼 이거를 숫자를 다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 무리죠. 99번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99번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또 다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럼 또 곱하기 2가 되겠죠?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형태가 fx가 분모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fx분의 1의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루트 x 더하기 x-1분의 1 이렇게 되고, 분모에 루트 있는 꼬라지 못 보겠죠?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합니다. 루트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모는 3번 공식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고, 분모 정리하면 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fx분의 1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f2분의 1이라는 거는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번에는 3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루트 100 집어넣으면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워지면 남는 거 마이너스 1 남고 남는 거 10 남으니까 계산하면 9. 100쪽 가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175. 75번 전에 없나요? 75번 가겠습니다. 자, x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고 y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다 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y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x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분모 2는 사라지는데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간 꼴이죠. 마찬가지 y자리에 집어넣으면 무슨 분모 2는 사라지는데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는 꼴이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만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이 식을 그냥 제곱을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면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루트 4xy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얘는 2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4는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x 플러스 y랑 x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6, 얘는 3이고, xy를 구하면 두 개를 곱하는 거 4분의 9 마이너스 5 그러면 1. 그대로 대입합니다. 3 대입하면 6이고요. 1 대입하면 2고요. 얘가 4라고 나오는데 4가 답이 아니야. 내가 얘를 억지로 제곱시킨 게 4죠. 그럼 깎으로 루트를 씌워야겠죠. 루트를 씌우면 풀마 2가 나와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봐봐요. x가 큰가요? y가 큰가요? x가 커요. 그러면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거를 뺀 거죠. 그럼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그래서 답은 플러스 2. 근데요. 저기 예. ax 플러스 2y 예. 마이너스 루트 4xy가 아니라 예. 마이너스 2 루트 4xy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마이너스 4. 그럼 2, 루트 2. 그럼 풀마 루트 2가 될 거고, 답은 그럼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101쪽. 101쪽 없나요? 102쪽 갑니다. 자, 6.
85요. 85번. 85번 전에는 없습니까? 네. 자,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2, 3, 4, 4분면을 지난대요. 자, 현재 상태에서 시작점 4,0. 그럼 4,0.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몇 사분면 개형이에요? 2사분면 개형.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사분면과 2사분면만 지나죠. 근데 얘를 Y축으로 이동해서 2, 3, 4가 지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2, 3, 4라는 거는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그러면 달라지는 점, 흰색과 노란색의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Y 절편이 양수였는데 음수로 바뀌면 되죠. Y 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놓을 수 있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루트 4, 2 더하기 A라고 나오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 최대값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3. 또 질문 있나요? 102쪽. 103쪽 갑니다. 저 이쪽에 89번. 89번.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식에서 시작점 몇 콤마 몇? A분의 B 꼬마 C. 자, 시작점이 현재 P, Q죠. 자, P가 양수, 음수. 양수. 그럼 A분의 B가 양수, C가 Q, 양수, 음수. 양수. C의 부호는 양수. 그럼 A랑 B랑 부호는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쵸? 둘 다 플러스인지 둘 다 마이너스인지 아직 이거 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프의 개형이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A의 부호가 뭐여야 돼요? A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A가 마이너스, B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A, B, C 부호 다 나왔네요. 오. 102쪽 질문 더 없습니까? 103쪽. 없겠죠? 104쪽도 없을 거고 105쪽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풀어서 그죠? 너무 완벽하게 숙제를 해서. 개념 원리 질문 있나요? 무리함수 개념 원리 질문 있습니까? 몇 쪽일까요? 176쪽 228번. 자,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거 제일 먼저 뭐 해라? 시작. 에헤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찾아라? 시작점. 몇 컴마면? 3,0. 3,0. 여기. 자, 몇 사분면 개요? 3, 4분면 개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 자, 그러면 직선,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접할 때, 두 번째 포인트는 시작점 지날 때. 그럼 접할 때, 면은 두 식을 뭐 한다? 연립한다. 양변을 제곱하면 6-2x
x제곱 2kx k제곱 다 넘기면 x제곱 2 k-1x k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 괜찮아요? 네. 그럼 접할 때 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0이랑 같다. 그럼 짝수 공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랑 같다. 전개 k제곱 2k 1 k제곱 6 그럼 이거 사라지고 넘어가면 2k는 7 그래서 k는 2분의 7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구해요? 저기 사이. 차이? 접할 때와 저기에 첫 번째 포인트는 접할 때를 구한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되는 점은 뭐예요? 응? 자, 지금 두 개의 선을 지금 그어놨잖아요. 접할 때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저 x 수점에서. 플러스 k가 저기 서로는 네, 시작점을 지날 때죠. 시작점을 지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포인트는 두 가지. 접할 때와 시작점 지날 때라고요. 접할 때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시작점 지날 때. 직선이 시작점 지날 때.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인데? 그 y자리에 0 넣고 x자리에 3 집어넣어서 k 값 구하면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저 사이 일대가 두 개의 점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 일대. 그 다음에 2분의 7 일대. 등호는 어디 들어가요? 2분의 7? 왜요? 왜요? 유빈아, 등호 어디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3이요? 왜죠? 마이너스 3이랑 그 y는 x 플러스 k가 합쳐도 한쪽은 넘어가. 뭔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요? 복습을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셨군요. 제일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습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네요. 이거 미친 왜요? 마이너스 3 대하면은 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에 왜요? 그러면 저기 접할 때는 이미 2분의 7 저기 거의 돼 있는 네? 예? 뭔 말이에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3에 왜요? 이유가 뭐냐고요? 같으면은 접할 때 하고 그거 이분의 7 마이너스 3은 시작점 y는 x 플러스 k의 접하니까 네. 한 점에서 만나서 안 돼요. 마이너스 3이 아이고. 호진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일단 계산이 좀 틀렸거든요. 얘 이항됐으면 플러스 돼야 되는데 내가 마이너스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고칠게요. 여기 부분을 좀 고치겠습니다. 그럼 2k는 마이너스 7이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그래서 조금 고칠게요. 마이너스 2분의 7 k 마이너스 3. 자, 등호는 어디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아래에 있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위에 있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위에 있는 직선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시작점 지나는 거예요? 시작점 지날 때의 K 값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작점 지날 때의 K 값이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일 때가 두 점이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접할 때 뭐 너네 요딴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복습도 제대로 안 하고. 예전에 내가 호진이한테 얘기했던 건데 바빠서 못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완수를 해야죠.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지. 밤을 새든 뭘 하든 어떻게든 해야지. 잘 거 다 자고 시간이 없다고요? 다른 거 할 일이 많으면 그만큼 뭐 잠을 줄이든 뭘 다른 노력을 해야죠. 숙제를 못 해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숙제를 다 못했어? 그러면 뭐 학교 가서라도 어떻게든 해야지. 숙제 언제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하라고 해요 내가. 당일날 하라고 해요. 당일날 다 못할 수 있어 바빠가지고. 그럼 언제 해야 돼? 그럼 다음날이라도 해야지. 그럼 다음날도 다 못하면 그 다음날에 하는 거야. 숙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더 있었는데도 그걸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숙제를 당일날 안 했다는 거지. 아니면 당일날 숙제를 일부를 하긴 했는데 아예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자, 너네가 대충 공부하면 나도 대충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막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봤자 너네가 흡수를 안 해.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내가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흡수 안 될 거. 안 가르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대충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충 할까요? 나도 그냥? 너네도 어차피 공부 대충 하는데. 숙제를 안 해도 뭐 별말 안 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적당히 해가면 되겠지. 이 정도 했으니 뭐라고 안 하겠지. 이거는 너네 스스로에게 의지를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이겠고 한 번 안 했겠죠. 또 다음에 또 이런 일 또 생깁니다. 왜? 사람은 학습을 하거든요. 저번에 적당히 갔는데 아무 말 안 했네? 아씨 오늘 힘든데 오늘도 좀 적당히 가야지. 이번에 또 뭐라고 안 하네? 이래도 괜찮은 거구나. 아씨 오늘도 힘드니까 조금만 해야지. 안 하면 너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해야지. 네, 얘기했죠. 핑퐁핑퐁으로 공부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나는 너네가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돼 있으면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요. 진짜 진심으로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태도는 내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해왔겠죠. 어떻게 해서든 했겠지. 3명이 왔는데 3명이 다 숙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1명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이뻐라 라고 하겠네요. 그죠? 연우는 결석을 했으면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석했다는 핑계로 적당히 해가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열심히 보겠다고. 영상은 열심히 봤지만 숙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왜 또 잔소리하게 만들어? 난 잔소리 안 하려고 꾹 참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폭발을 했네. 자, 좀 더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너네가 지금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부분은 기말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 그러면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는 이제 9월, 10월 9월 중순이 아니죠. 10월 중순에 시험 있죠? 10월 초, 중 그때 시험이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합성함수, 역함수 그 부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여기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8월 21일 맞나요? 23일? 날짜 되게 빠르게 가네요. 자, 지금 8월 말인데 그러면 11월 초 그때쯤 보게 돼요. 그럼 9월 말, 10월 말 2달이 더 지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완벽하게 기억하는 거 사실 기대도 안 해요. 어차피 까먹을 거예요. 까먹을 건데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어차피 까먹을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까먹을 거면 안 하는 거랑 뭐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냥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기억이 조금 더 빠르게 떠오르기 위해서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다 풀이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열심히 해놨으면 기억이 빠르게 떠올라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은 쑥쑥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기억을 떠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기억이 떠오르고 나서 쉬운 문제들은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충 해놓으면 그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아있는 기억은 공부했었지, 한번 배웠었지 까지만 기억나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도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야. 그러면 1단계부터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2, 3단계에서 시험 공부를 시작한 사람과 1단계에서 시험 공부 시작한 사람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을 때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험 결과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할 거 있나요? 아, 뭐 풀어왔어야 질문이 있지, 그지? 질문 없어요? 응? 풀어와야 질문이 있지.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숙제를 하는 단계는 첫 번째는요. 오늘 내가 설명해준 문제들, RPM에 있는 문제들 다시 복습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풉니다. 확인 문제만 풀어도 돼요. 개념 체크 맞나? 확인 체크 문제만 풀어도 돼요. 근데 확인 체크 문제가 막히면 위에 있는 예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셔야죠.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가 숙제가 같이 껴있으면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RPM 새 문제, 새로 받은 숙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풀고 나서 채점하고 틀린 문제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그렇게가 숙제의 완성이에요. 이 순서로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거치지 않고 숙제를 하면 RPM에 있는 문제조차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기초부터 쌓으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천천히 하나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 투자하셔야죠. 공부하는데 처음 하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미리 이거를 중학교 때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은 개념 원리로 공부를 안 하죠. 이미 쌤까지는 이미 끝났을 거고 그 위에 단계 1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1품까지 문제집을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일품 문제집이 어려운 문제집인 건 알고 있나요? 예. 문제집의 단계는 개념 원리, 기본서, 개념서죠. 기본 개념서. 그런 다음에 이제 RPM 라이트 센이 그 위에 단계. 그 다음에 센 정도. 그 다음 그 윗단계가 일품. 그 윗단계가 블랙 라벨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고쟁이도 많이 풀더라고요. 고쟁이는 센과 일품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지저분한 문제들이 막 나와서 그 정도 급으로 쳐요. 물론 센 C단계는 고쟁이보다 윗단계예요. B단계까지만 하면 고쟁이보다 아랫단계. C단계는 고쟁이보다 윗단계. C단계보다 높은 게 1품. 근데 이렇게 대충 공부를 하면, 지금 대충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쌤도 못 풀고 시험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쌤 풀면 뭐해? 반을 틀리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라고요. 자, 마지막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공부를 했었고요.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한번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지막 단어는 이 경우의 수라는 이 단원,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 확통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그 이 세 과목 중에서 이과생들은 이과 계열로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거고 문과 계열은 확통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저는 문과인데 미적분이나 기하 하고 싶어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 난이도가 내용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확통 선택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미적분이랑 기하 선택 과목 두 개 중에서 내가 이과생이야. 이과를 희망을 해.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미적분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의 시험을 응시하는 인원수가 기하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라는 거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거의 90%, 95%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기하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게, 미적분이 등급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등급이 더 이렇게 촘촘해요. 인원수가 많아요.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도 나는 기하를 하고 싶다.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하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수학의 최상위권이다. 두 번째, 나는 도형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기하를 선택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내가 도형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최상위권이야. 그럼 매우 힘들 거예요. 나는 도형을 좋아하지만 최상위권이 아니야. 그러면 등급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됐을 때 기하를 선택하시면 좋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게 등급 받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문과, 이과, 모름, 문과, 문과. 다 상관없네요. 그러면 다 확통을 선택하게 될 거고, 자, 그럼 확통이라는 선택 과목에 이 경우의 수, 단원이 사실 원래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확통 과목이 같이 있었어요. 제일 첫 단원이, 확통의 제일 첫 단원이 이거였어요. 근데 제일 첫 단원이 거기서 빠지고 수학하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확통 과목을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을 처음 공부할 때 여기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항상 그렇게 가는 과목, 단원이고요.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기말고사 단원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여기 경우의 수, 뭐 이 정도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경우의 수 파트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가장 어려운 단원, 시험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배울 때는 그냥 할만해요. 배울 때는, 처음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아, 저런 거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2학년이 됐을 때, 수학2를 공부할 때 또 한 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뭐냐? 경우의 수는 결과의 가지수예요. 예상되는 결과의 총 가지수예요. 자, 동전을 한 개 던질 거예요. 동전을 한 개 던진다.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순신 맞나요? 이순신이 그려져 있는, 이순신 맞죠? 나 되게 무식한 사람 될 뻔했어요. 이순신이 그려져 있는 그림면이 있고 숫자 100이 써 있는 숫자면이 있어요. 그럼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예상될 수 있는 결과는 총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 보드게임 쓸 때 쓰는 그 주사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있죠? 1, 2, 3, 4, 5, 6.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예상되는 가지수는 6가지.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6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경우의 수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용어가 좀 나오는데 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뭐 시행이라는 말은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나오는 공문서 같은 데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8월이니까 9월 1일부터 여러분은 두발 규제를 시행한다. 이런 말을 뭐 그런 공문서 같은 데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너무 어렵나요? 무슨 뜻이죠? 하겠다는 말. 그때부터 두발 시절 그걸 하겠다. 네. 뭐 여학생들은 귀밑 1cm, 남학생들은 스포츠 머리 3cm 이상 되면 밀어버려. 이런 거죠. 이런 게 두발 규제. 이거를 시행한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 2일부터는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최악이죠. 그럼 시행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라는 거죠. 던지는 행동,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건. 사건. 어디서 들어봤나요? 사건이란 말. 사건, 사고. 뭐, 절도 사건. 뭐, 살인 사건. 뭐, 화재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건이라는 거는 뭐, 화재 사건 이러면 불이 난 일. 절도 사건. 뭔가를 누가 훔쳐간 일. 살인 사건. 누가 누구를 죽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6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문제에서 말이 나옵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황할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충 시행, 뭔가를 한다. 사건, 어떤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자, 그럼 경우의 수에서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곱의 법칙이라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 말 그대로 합, 더하기예요. 곱의 법칙, 말 그대로 곱하기입니다. 자, 그럼 언제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지, 언제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연우가 저녁을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였나요? 오늘 저녁 메뉴가 이제 그냥 소세지. 아유, 맛있네요. 자, 연우가 저녁을 먹으러 이제 외식을 할 겁니다. 자, 나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럼 나가서 밥을 먹는다면 뭘 먹고 싶어요? 소고기. 소고기. 그러면 고깃집을 가야겠네요? 고깃집을 갔더니, 그래, 연우가 먹고 싶어 하는 소고기. 근데 뭐 돼지고기도 있겠죠? 돼지고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냉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대충 이 정도로만 하죠. 고깃집에 가서 뭐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냉면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느냐, 뭐 목살을 먹느냐, 뭐 이럴 수 있지만 너무 디테일하니까. 외식을 한다. 그럼 뭘 먹고 싶나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닭발. 저녁으로 닭발. 닭발이 저녁 메뉴. 저녁으로 닭발을 먹나요? 닭발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닭발을 먹어본 적이 없어. 못 먹어요? 못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어봤어요. 안 먹어봐서 모른다. 곱창은 먹어봤어요? 곱창은 좋아해요. 곱창은 좋아해요. 특이하네. 기회가 없었나요? 그냥 기회도 이렇게 되었는데 신기하네. 먹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있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특별히 찾아가서 먹지 않는다? 특별히 찾아가서 먹죠. 봐요. 저녁 메뉴로 닭발을 먹을 정도면 특별히 찾아가서 먹는 거예요. 닭발. 그럼 닭발집 가면 뭐가 있나요? 닭발집 가면 매운 닭발, 구이 닭발도 있지 않나요? 숯불구이도 있고, 주먹밥. 그래요. 주먹밥도 있고. 근데 닭발집 가서 주먹밥을 메뉴로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사이드죠. 메인 메뉴가 될 순 없죠. 메인 메뉴만. 이 정도 두 가지로만 할까요? 호진이는 외식 뭐 먹고 싶어요? 족발. 그럼 족발집에 가야겠네요. 족발집에 가면 족발집도 매운 족발이 있고요. 그냥 일반 보통 족발이 있고요. 아니면 보쌈도 있죠. 뭐 보쌈. 또 뭐가 있죠? 막국수도 사실 사이드 메뉴 쪽이죠.
메인 메뉴로 족발집 가서 저 막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하진 않죠. 약간 사이드격이고 메인 메뉴가 될 수 있는 거. 대략 이 정도? 자, 그러면 저녁 한 끼를 먹을 건데, 자, 그래서 셋이 모였어요.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 나는 닭발을 먹고 싶어. 나는 족발을 먹고 싶어. 그러면 셋이 의견을 모아요. 셋이 의견을 모으는데 안 모아져. 그래서 결국 다 각자 따로 가서 먹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저녁 메뉴를 고르는데 내가 저녁으로 고깃집 가서 소고기를 먹고 닭발집 가서 숯불 닭발을 먹고 족발집에 가서 보쌈도 먹고 이거를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나요? 다 못 먹어요. 배 터지겠죠? 그러면 고깃집 가면 메뉴가 3가지가 있고요. 닭발집 가면 메뉴가 2가지가 있고요. 족발집 가면 메뉴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저녁 메뉴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2가지, 3가지 해서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때 합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어떨 때 쓰느냐? 패스트푸드 집에 갑니다.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에 갔다가 칩시다. 맥도널드인가요? 날드인가요? 날드인가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나요? 어쨌든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 갑니다. 자, 맥도날드 가면 이제 보통 세트 메뉴를 골라서 먹죠? 그럼 세트 메뉴의 구성은 버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가 있고, 음료가 있고, 이 3개가 보통 세트 구성이죠? 자, 햄버거 뭐 있나요? 맥도날드 햄버거, 불고기 버거, 또 치킨 버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나왔습니다 아직. 한우 버거, 또 아직 안 나왔어요. 새우 버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맥도날드를 안 가봤나요? 햄버거를 안 좋아해서. 햄버거 안 좋아해요. 그걸 맛있는 걸. 맥도날드 안 가봤어요. 저도 안 좋아해요. 또 뭐 없나요? 대리버거 아직 안 나왔어요. 나는 상하이 버거를 좋아합니다. 상하이 말고 더블 상하이, 더블 뭐 이렇게 있던데 패티가 2장 들어간 거. 어쨌든 버거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요 6개가 있어요. 사이드 메뉴 제일 기본적인 게 프렌치 프라이, 감튀. 예. 감튀가 제일 기본 사이드 메뉴고 또 뭐 있죠? 치즈 스틱. 맞아요. 치즈 스틱도 맛있어요. 또 뭐 있죠?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근데 또 옛날에는 애플파이가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애플파이 진짜 좋아했는데. 어쨌든 사이드 또 뭐 더 없나요? 생각나는 게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겟도 있지 않나요? 네, 너겟.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고 음료수 기본 콜라. 물론 제로 콜라도 있지만 그건 생략하라고요.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판타도 있고 아니면은 오렌지 주스 도 있고 아니면 뭐 생수를 먹을 수도 있죠. 뭐 이 정도로만 합시다. 자, 그러면 세트 메뉴는 버거에서 하나, 사이드에서 하나, 음료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버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이드 메뉴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음료수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씩 동시에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곱하기, 곱의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세트 메뉴의 종류는 1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느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정형화해서 얘기해주면 합의 법칙은 또는 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이에요. 자, 내가 고깃집 또는 닭발집 또는 족발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것. 저녁을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합의 법칙이에요. 그럼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이어서, 연속하여. 얘는 되게 많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고별 법칙이에요. 자, 세트 메뉴를 구성할 때는 버거와 사이드 메뉴와 음료수를 동시에 하나씩 골라야 되는 거죠. 그땐 고별 법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경우의 수 두 가지 규칙, 합법칙과 곱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합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기라는 거고 곱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기라는 건데 자, 문제에서 한글로 또는이라는 말이 보이면 합의법칙이구나. 동시에, 연속하여, 이어서,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 고배법칙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합법칙과 곱법칙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고 실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 자, 서울에서 부산에 여행을 갈 거예요.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갈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행으로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대전에서 한번 갈아타야 돼요. 표가 없대. 한번 갈아타야 된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표는 3가지가 있고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부산에 도착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다가 연속해서 기차를 타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기차를 타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연속하여,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면 고배법칙이에요.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는 3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건 2가지가 있으니까 이어서 타야 되니까 고배법칙에서 6가지.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어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세서 문제를 푸는 거는 빙신들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서 풀 때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가 빼먹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쓰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기차를 타는 거는 대전의 경우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은 기차고 노란색은 비행기예요. 자, 내가 비행기와 기차를 동시에 탈 수 있나요? 내 몸을 딱 갈라가지고 왼쪽 몸은 기차를 태워보내고 오른쪽 몸은 비행기를 태워보내서 부산에 도착해서 다시 합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기차를 타는 거죠. 기차를 타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는 경우는 1가지예요. 기차를 타거나 또는 비행기를 타는 거. 또는 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법칙? 합의법칙.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7가지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을 다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합의법칙에서 나오는 단어는 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고배법칙에서 나오는 말은 동시에, 연속하여, 이어서,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졸려요. 안 졸려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동전 1개를 던질 때의 경우의 수는 2예요. 주사위 1개를 던질 때의 경우의 수는 6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전을 2개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4가지. 2개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하기 해서 4가지예요. 그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6가지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하기 해서 3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12가지. 2 곱하기 6. 12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거 합법칙과 고배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 파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자, 2의 배수가 되는 조건.
어떤 숫자가 있어. 얘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2로 2로 나눈다. 아니요, 그냥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지막 1의 자릿수가 0이나 2나 4나 6이나 8로 끝나면 2의 배수죠. 자, 그럼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3으로 나누는 거 말고요. 자, 231. 얘는 3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다 더했을 때 4배. 맞아요.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2랑 3이랑 1이랑 더하면 6. 6은 3의 배수죠. 그래서 231은 3의 배수입니다. 3, 7에 21. 그럼 3, 7에 21. 딱 떨어지죠? 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숫자는 3의 배수다. 자, 그럼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짝수. 아닙니다. 짝수? 14도 4의 배수인가요? 사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모르는 것 같으니 알려주죠.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4의 배수 중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4의 배수죠. 그래서 마지막 두 자리. 그러면 얘가 04, 08, 12, 16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되는 4의 배수는 200으로 다시 00으로 쪼개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두 자리만 봤을 때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무조건 4의 배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1의 자리가 0하고 5로 끝나면 5의 배수. 그럼 6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아니에요. 6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이것도 갑자기 합이 3의 배수. 아니 6의 배수. 각자리 합이 3의 배수요? 그럼 9도 6의 배수겠네요? 육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자, 6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의 배수, 동시에 3의 배수. 인계 성립하면 6의 배수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18? 18은 8로 끝났으니까 2의 배수 되죠? 각 자리 두 개를 더하면 9, 9는 3의 배수. 그래서 18은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동시에 성립하면 6의 배수가 됩니다. 이게 배수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는 필히 암기를 해 두시고요. 나중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의 약수를 구해보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겁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더라? 12를 일단 뭐하고? 네, 소인수분해하고. 그럼 2의 2승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소인수분해해서 어떻게 했죠? 생각이 안 나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 이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설명 방식대로 그대로 가자면 2의 2승, 시작은 1부터 2의 1승, 2의 2승 3의 1승, 시작은 1부터 3.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 2, 4 이렇게 곱하면 3, 6, 12 1, 2, 3, 4, 6, 1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1이라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2면 하나, 둘, 3개 더하기 1 한 거.
지수가 1이면 이게 1 포함되어야 되니까 하나, 둘. 그래서 1 더한 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그것들을 다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요. 약수의 총합. 지금 약수를 구해놨어요. 다 더해보면 여기까지 더하면 3, 여기까지 더하면 6, 여기까지 더하면 10, 여기까지 더하면 16, 이렇게 더하면 28. 그래서 12의 약수의 총합은 28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늘어뜨려 놔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더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죠. 이건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이걸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일단 소인수분해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2의 2승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2하고 3이라는 숫자 두 개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불러요.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소인수가 두 개가 있어요. 2하고 3. 그러면 괄호를 두 개를 치세요. 자 여기 앞에 2의 2승이라고 돼 있죠? 2의 2승. 그럼 시작은 1부터 1, 2의 1승, 2의 2승. 이거를 더하기로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3의 1승이 있죠? 그럼 시작은 1부터 3의 1승까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그냥 계산을 해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4. 계산하면 7이죠? 얘는 1 더하기 3. 계산하면 4. 7, 4, 28.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가로 더하기로 돼 있으면 이거 분배하죠.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12. 분배 법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나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자, 100까지,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2의 배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네, 100 나누기 2를 해서 50. 50개. 그럼 이번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100에서 3으로 나눠서 목만 챙겨가면 되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33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6에 36, 36까지인데, 그게 아니라,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나올 수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얼마? 얼마? 2. 안 속네요. 그럼 합이 제일 큰 거는 12. 그럼 합이 2도 나올 수 있고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주사위 합이 2가 되는 경우를 다 찾아볼 거예요.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하고 1밖에 없죠.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도 있고 2, 1도 있어요. 합이 4가 되는 거 1, 3, 2, 2, 3, 1. 합이 5가 되는 거 1, 4, 2, 3, 3, 2, 4, 1. 합이 6 되는 거 1, 5, 2, 4, 3, 3, 4, 2, 5, 1. 합이 7 되는 거 1, 6, 2, 5, 3, 4, 4, 3, 5, 2, 6, 1. 합이 8 되는 거 1, 7이라고요. 2, 6, 3, 5, 4, 4, 5, 3, 6, 2. 왜 7을 안 해요? 9, 합이 9 되는 거 3, 6, 4, 5, 5, 4, 6, 3. 합이 10 되는 거. 와. 4, 6, 5, 5, 6, 4. 11 되는 거.
56, 65. 12 되는 거 66. 아유,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합이 2가 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3 되는 건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여섯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입니다. 주사위에 7이 있다고 하질 않나.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얘를 위로 올렸을게요.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다시 4, 3, 2, 1 이렇게 됩니다. 흰색으로 쓴 거는 합을 나타낸 거고 노란색으로 쓴 거는 가지수, 경우의 수를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암기할 거예요. 가지수를 암기할 거예요.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암기하기 조금 버겁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가운데가 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5개 있고요. 오른쪽에 5개 있어요. 얘가 센터예요. 자, 센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봐봐요. 가지수가 합보다 1씩 줄어들죠. 그래서 가지수는 빼기 1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4가지 구하고 싶어요? 그럼 합이 4? 합이 4인 거 구하고 싶어요? 몇 가지? 빼기 1하면 3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센터를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은 3을 뺐네? 근데 얘는 3 뺀 게 아니라 5 뺐네? 얘는 7 뺐네? 이건 규칙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2개를 더하면 13이고요. 더하면 13이에요. 더하면 13, 더하면 13, 더하면 13입니다. 합이 13이 되도록 하는 숫자. 합이 13이 되도록 하는 나머지 숫자가 가지수야. 자, 합이 9가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수는 4가지. 9에다가 4를 더해야 13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13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13이라는 숫자는 뭐 기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13이 뭐 기독교나 뭐 불길한 숫자 뭐 이렇게 하죠. 안 좋은 숫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에 뭐 박지원 선수 등번호라고 하던데. 맞나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13이라는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합이 10이 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졸려서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럼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는 빼기를 해도 좋고요. 더해서 13을 해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수를 외우십니다. 이거 외워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주사위 1개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는 너무 쉬워요. 6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용 문제예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주사위 2개를 던집니다. 2개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를 많이 문제를 내요. 주사위 3개를 낼 수도 있는데 주사위 3개를 내면 많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낼 때 3개짜리를 내요.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하나 찾으세요. 그때는. 이거를 외운다는 건 너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2개짜리까지만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합의 법칙 가겠습니다. 문제 가죠. 187쪽. 가기 전에 좀 쉬죠. 안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이에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자, 그럼 12의 배수의 개수는 100 나누기 12를 하면 되죠. 혹시 얼마죠? 8.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13의 배수 나누기 13 하면 되죠? 7.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8이랑 7이랑 또는 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래서 15개. 2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는 100 나누기 2 해서 50개고 5의 배수는 100 나누기 5에서 20 또는 이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하면 70인데 70이 답일까요? 아니에요.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겹쳐지는 게 있죠. 공배수 얼마죠? 10. 그래서 10으로 나누는 게 10이죠.
이 10개가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된 거야. 둘 다 카운트 됐으니까 10개를 빼줘서 60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100과 서로소래요. 서로소가 뭐죠? 서로 소수의 약수가 1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10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2승 곱하기 5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소가 되려면 소인수가 2도 들어있으면 안 되고 5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 2의 배수도 안 되는 거고 5의 배수도 안 되는 거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60개라고 구해놨죠. 그럼 전체 100개에서 60개를 뺍니다. 그래서 서로소인 개수는 40개.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x 더하기 2y 더하기 3y가 11, 3y, 3z가 11이랍니다. 자연수 x, y, z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자연수라는 건 몇부터죠? 1부터예요. 그럼 이거를 x에 1 넣고 y에 그럼 몇을 또 1 넣고 z에 몇 넣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z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왜 하필 z를 기준으로 보느냐? 개수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첫 번째, z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다면 x 더하기 2y가 얘가 1 되니까 3이죠? 넘어가면 8이 되면 돼요. 이때 x와 y의 순서쌍만 생각합니다. x에 만약에 1이 들어가면 y의 자연수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럼 2 들어가면 y는 3. 그 다음에 4 들어가면 2. 6 들어가면 1. 더 이상 없겠죠? 두 번째, z에 이번엔 몇이 들어갈 때? 2가 들어갈 때. 그럼 2가 들어가면 x 더하기 2y는 6이 되니까 넘어가면 5. 그럼 이번에 x에 1이 들어가면 y에 2. 3이 들어가면 y에 1. 더 이상 없겠죠? 세 번째, z에 3이 들어가면 9가 되죠. 그럼 x 더하기 2y는 2. x도 y도 둘 다 자연수여야 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숫자는 1, 1인데 1, 1 넣으면 최소 숫자는 3이죠. 그럼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여기서 2가지, 합해서 5가지. 이해되세요? 개수가 제일 큰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곱하는데 이거를 전개했을 때 총 항이 몇 개가 있느냐? 앞에서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여기는 몇 개 있어요? 3개. 2개를 곱하기 해서 9개. 끝. 여기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죠. 분배하면. 동시에 골라야 되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자, 다음을 구하세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럼 360을 일단 뭐 한다? 소인수분해 한다.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180, 2, 90, 2, 45, 3, 15, 3, 5, 2에 3승 곱하기 3에 2승 곱하기 5. 그럼 첫 번째, 약수의 개수. 몇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개. 약수의 개수는 24개. 두 번째,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그럼 540도 뭐 한다? 소인수분해 한다. 2, 270, 2, 135, 5, 27, 3, 9, 3, 3. 그럼 54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에 2승, 3에 3승, 5에 1승. 그러면 공약수는 두 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지수가 큰 거, 작은 거. 약수, 작은 거. 그럼 2에 2승, 3에 2승,
5의 1승. 공약수의 개수 몇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18개. 자, 세 번째. 36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래요. 2의 배수라는 거는 소인수가 2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다 2의 배수죠. 그러면 전체가 24개였는데 2의 배수가 아닌 걸 빼면 나머지가 다 2의 배수겠죠.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수의 개수가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2. 그럼 6개죠? 그럼 6개를 빼는 거야. 그러면 18개. 이게 2의 배수의 개수. 이해되세요? 정신 좀 차려요. 계속 정신을 못 차리네. A에서 C까지는 3개, A에서 D까지는 2개, D에서 B는 3개, C에서 B는 3개. 1번 문제 읽어보죠.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C에서 B 가는 거 3가지니까 9가지. A에서 D 가는 거 2가지. D에서 B 3가지. 6가지. 그럼 9하고 6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이 길과 이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에서 15가지.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동건이가 먼저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동건이가 A, C, B 경로를 선택하면 수진이는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럼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길은 선택하는 거 몇 가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몇 개 있어요? 일단 2가지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중에 동건이가 이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길은 9가지가 돼요. 동시에 수진이도 가야 되죠. 그럼 수진이는 밑에 있는 길로 가는 거죠. 밑에 있는 길로 가면 밑에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밑에 있는 길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얼마? 108가지. 끝. 어려워요? 안 어렵죠?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숙제 191쪽까지 하시면 되고 RPM 유리함수 안 한 거 채우세요. 92쪽, 93쪽, 94쪽, 95쪽 서술형까지는 하시고요. 90이 아니네요. 잘못 말했네요. 106, 107, 108 서술형까지는 하시고요. 경우의 수 112, 113까지 하겠습니다.